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엔 항상 좀 일찍 가는 경향도 있는데 새벽 경기도 있기도 하고 미리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저는 밥 먹고 좀 밖에 볼일 좀 봤다가 지금 7시 14분 11시 경기도 갈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야 유튜브를 최소한 8시 안에 듣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배려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농구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정을 정확하게 하긴 못하는 경기들도 있어요. 새벽이다 보니까. 상관없이 어차피 분석을 하니까 크게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첫 번째 볼 경기는 샌안토니아하고 브루클린입니다. 세단 같은 경우는 캐슬, 바셀 뭐 선수들 다 나오고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디에런 박스라든지 뭐 코넷이랑 올리닉 안 나온 선수들이 미리 안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브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되죠. 다만 방장님 세나는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브룩보다 세나는 선수들이 한 수 위고 아직 패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이제 마무리적인 부분들만 베테랑급을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포포비치 감독 시즌 2 1기는 25년 동안 포포비치 감독이 해먹었고 지금 다른 감독이 해가지고 캐슬, 바셀, 웬바야마 이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 소찬까지 해가지고 소찬은 빠지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준이 크다고 부르고 보는 건 아닙니다. 부룩도 샬럿한테 프렌을 못했었죠. 작년에 이제 시즌 끝물에 프렌을 잘했던 팀이 브루클린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또 샬럿을 봤잖아, 그지? 필라가 저배당 값을 받을 값이 아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샬럿이 좀 더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프렌을 잘하긴 잘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어너바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220점대 노멀한 부분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것도 너무 높게 뭐 이렇게 따라가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언더의 흐름은 아니고 세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능력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좀 빠진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더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NBA 시즌 초반에는 일단 오바 기준점이 평소보다 220점보다 조금 더 올라서 230이 평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인 팀들은 다득점 많이 뜹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말했죠. 90년대생들이 이제 노장축이거나 이제 폼이 뭐 이제 그 발휘를 할 때고 그다음 밑에 팀들이 밑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 쿠퍼 플래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부분도 아니야. 그지? 웬바야마라든지 돈치치는 중간급이거나 이제 정점을 찍는 나이고 선수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에너지 레벨 당연히 올라갈 수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지 모든 팀들이.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프랜승하고 오버 보도록 하고요. 세나니 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옛날에 뭐 알드리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니 빠커라든지 뭐 지노빌리 이 시절에도 뭐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멤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 만들어가고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팀이니까. 그렇다고 프렌을 무조건 11 했으니까 개꿀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둘 중에 하면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스턴하고 디트다. 디트는 없어요. 결장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작년 평균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커닝햄 위주로 하는 팀이고 얼리 오펜스가 그게 다예요. 이 정도의 뭐 주련이라든지 해리스라든지 물론 뭐 의외의 결과도 보여주고 프렌 잘하는데 근데 프렌의 항태자도 힘들어. 오히려 다른 팀들이 프렌을 잘해요. 여러분들 막 프렌의 항태자다, 프렌은 잘하지. 근데 의외로 다른 팀이 잘하고 그 프렌의 항태자는 일시적인 거야. 그보다 더 잘하는 팀이 훨씬 많아.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브루클린, 토론토, 작년에 유타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잘 되면 야투가 잘 터지는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보선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죠. 실제로 2패를 거뒀고 그건 테이텀에 빠져서 그런 부분뿐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 자체가 뭐 특히 샘 하우저 그 다음에 알 호포드도 가버리고 뭐 케이타 이런 선수들 가지고 만들어가는 입장이니까 키워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리고 지금 브라운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이트하고 화이트는 거의 긍정적인데 프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프로 에이블에 뜨거든요. 근데 보선을 옛날 같아도 그냥 디트 바로 줘. 디트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리고 디트가 정배받아 있는. 근데 디트랑 샬럿 이런 팀들은 확실히 일반생이 배당 좋거나 아니면은 마인승 5.5 이상 받으면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긴 해. 근데 지금 보스턴을 가기에는
그래도 보스턴에 많이 쳐줬기 때문에 5.5, 6.5까지는 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느낌이고, 디트는 이제 일단은 그 마인을 하려면 르버트가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르버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 르버트가 여기로 갔잖아, 그지? 그래서 커닝햄 위주로 안 되면은 뭐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스턴은 시즌 초반 조금 조심하자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템포는 작년 보스턴은 1등을 했던 팀 아니야. 그 밑에 클리브리고, 클리브리 그렇게 잘했는데 클리브보다 훨씬 승을 많이 하고 경기도 잘하고, 그다음 감독 능력이 대체적으로 좋죠. 브래드 감독 있을 때도, 빵 감독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감독도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분석상에선 디트 승을 보는데, 디트 승과 오버 보는데, 보스턴을 일단 접근하기는 초반에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쿤보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70%, 초록색이 떠 있는 거, 뭐 이거 로또와이를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프로 보통은 이제 파란 색깔 떠 있고, 프로 에이블 떠 있으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크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 없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때. 그다음 마일스 터너하고 이제 아테톤 쿤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부분이고, 릴맥주는 실패로 끝났었죠. 엄청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지? 그래서 분명히 인디애나에서 마일스 터너가 해줬던 부분들은 상당히 큰 부분, 뭐 공격뿐만 아니고 뭐 에너지 레벨도 올리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들턴이 지금 워싱턴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미러키가 이제 프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러키가 6.5 프렌이면은 미러키 프렌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 클불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나는 경기도 있고 하지만은, 보스턴이든 클불이든 작년 같은 느낌이 일단 안 들기 때문에, 선수 빠진 건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갈란드 하고 스트러스인데, 이 팀 같은 경우 어쨌든 모블리하고 자렛 알렌하고 요 부분이 크고, 그다음 미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받을 만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좀 버프가 들어간 것 같아, 동부에. 예. 클브보다 미러키가 성적이 더 안 좋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미러키가 역배인 입장에서, 프렌 입장에서는 미러키가 마이너스 곧자라고 9.5도 시즌 초반에 했고,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 일단 콤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크잖아, 그지? 콤보하고 터너 나오고, 그 다음에 게리 트렌트 나오고, 요런 부분 나온다면은 당연히 프렌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바는 당연히 언더 볼 수도 없죠. 클불이 물론 언더 낸 팀도 언더 낸 적도 있고, 양면성으로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도보적으로 승오바나 핸디를 곧잘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렌의 오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헌터가 지금 캐스처블입니다.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차피 이 경기가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확인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새벽 배터, 그러니까 해외 배터들 제외하고는. 알겠지? 저는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헌터가 나오든 오프렌이나 오반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닉스가 좀 걸려있는 게 많아요. 마이애미는 없죠. 이미 빠진 선수도 다 빠지고, 아데바요하고 위긴스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고, 브런슨은 나옵니다. 브런슨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지금 걸려있는 게 맥브라이드라고, 그 다음 타운스입니다. 타운스가 없어도 지금 마이애미가 4번, 5번이 뱀 아데바요도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시켰죠. 요비치하고. 근데 히로가 없으면 이 팀은 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뉴욕이 브런슨 없으면 잘 안 돌아가듯이, 물론 경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경기 자체가 잘 안 돌아가거든. 히로가 역할이 그래도 꽤 만만치 않게, 마이애미 여러분 옛날에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버갈 때도 쏠쏠한 역할을 정말 잘해줬던 선수가 이 히어로라 볼 수가 있거든. 히로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닉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딱히 핸디도 없는 것도 매력적이고, 여전히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닉스하고 마이애미하고 이게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마이애미는 이제는 좀 아니고요. 원래 옛날만큼 저득점하고 수비하고 뭐 템포 바스켓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관리, 체력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잡을 경기들을 잘못 이제 쓸 경기들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기에 체력을 많이 쓰고 진정해야 되는 경기들 때 부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과부하로 이어졌거든. 그런 부분만 안 한다면은 뭐 타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겠지만, 확인을 가능하신 분은 확인하겠지만, 그럼 어차피 핸디가 올라가요. 6.5나 7.5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미국을 가려면 아무것도 없을 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 볼 수가 있죠. 왜? 최근에 지금
GTD 방송을 무조건 안 하게 된 게 지금 2년째잖아. 작년하고 올해잖아. 그지? 필요하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필요 없는데 방송을 위해서 방송하진 않아요. 알겠죠? 아침 일어나 있고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지 띄웁니다. 아시겠죠? 체크하라고 아침 찍는 분들은. 오케이? 그다음 샬럿이 심상치가 않죠. 원래 샬럿 같은 경우는 원래 3점도 잘 넣고 골밑 뭐고 3점 빈도도 많고 슛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안 좋죠. 승패 두 팀 모두 다 일단 승패에 안 좋은 팀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승패가 메리트가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왜? 이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워싱턴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근데 승패는 안 찍을 거야. 워싱턴은 부장자가 없어요. 맥컬럼하고 미들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조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샬럿 같은 경우도 라멜로 볼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주전 포인트 가드잖아, 그지? 조금 안정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어. 이 라멜로 볼이라는 선수 공격 성향이 되게 공격 성향이 되게 강한 선수고. 그래서 저는 워싱턴 보죠. 이게 조합까지 워싱턴에 하면 야구든 농구든 그냥 메인감 조합이든 또이또이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샬럿이 항상 그때 뒤통수를 치는 부분이거든. 당연히 두 팀은 언더가 뜨더라도 언더 페이스도 아니고 일단 4쿼터까지 무지막지하게 달리죠. 3점 많이 던지고 맞지? 있는 거 실력에 대비했을 때 항상 점수대가 많이 나는 게 샬럿 특히 워싱턴 230점대 이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었죠. 최근에 이제 230 가는 거는 느바가 높은 게 아니다. 그렇게 기준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왜 언어바로 잠깐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20점대여서 220점대여서 230까지 오르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언더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왜? 곧잘하니까 에난 뭐 샬럿, 애틀, 셰크 뭐 워싱턴 이런 팀들 하잖아. 그지? 언더 볼 수가 없죠. 템포도 템포고. 그리고 달리긴 달리고. 그다음 슛 빈도가 많고 기본적으로 던지는 게 많으면 쪼를 수밖에 없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슛 빈도가 많은 팀은 언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팀 모두 다 그래 그거는. 알겠지? 그래서 오버에다가 워싱턴 승 보는데 워싱턴 승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네하고 인디인데 인디 오늘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확실히 승패적으로는 배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올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11.5 준 건 일단은 고베하고 줄리어스 랜드라고 이게 다니엘스, 에드워즈, 디비센저 다 나오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또 우승 후보로 나름대로 평가받는 게 미네소타죠. 근데 핀치 감독의 이제 한계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일단은 인디애나가 네마다하고 메서린이 걸려 있는데 네마다 아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가 혈막이 오늘도 아까 아침에 제가 느바 분석을 할 때 포인트 가드 때문에 멤피스 간다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 뭐 어떤 팀이었지 그래. 약간 또 그 느낌이 드는 게 인디애나야. 그래서 11.5까지 준 거 아닌가. 물론 미네도 그렇게 마인을 잘하는 팀도 아니고 큰 마인에 대해서 뭐 극복 여부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인디애나 상황이 멤피스 상황이랑 같아. 그리고 경기도 못 이겼고 지금 다 빠져 있어. 주전 가드라고 볼 수 있는 쓸만한 선수들이 다 4명이나 다 5명이나 빠져 있는 상황이야. 여러분이 모르는 선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작동되기 어렵고 그냥 개인 능력으로 시약한 뭐 네스 스미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네가 또 랜델과 고베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에드워즈까지 맞지? 그런 부분으로 마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10 이상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미네 마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디는 언더는 아니죠. 그죠? 왜? 승패는 안 좋은 팀인데 언어만 하는 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네 마인도 은근히 쏠쏠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일단 미네는 확정이 다 나버렸다. 아픈 선수가 없다. 근데 인디애나는 빠질 수도 있고 요 메서린하고 네마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지금 네마드 같은 경우 지금 아웃 가능성이 크고요. 메서린 같은 경우도 넣을까 말까 지금 그런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미네 쪽이 유리하다 생각하고 인디애나 프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하고 댈러스 볼게요. 토론토를 좋게 보면 실제로 근데 미러키한테 아쉽게 저긴 했지만 여러분 놀랬죠? 방장님 핸디도 없는데 당당하게 토론토를 얘기하나 첫 번부터 얘기를 했죠. 그 개인적인 감정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작년 멤버 그대로 키클리에 바렛에 잉그램에 반지에 그다음 포에트라고 그대로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도공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직력도 좋고 길쭉이 라인업. 작년에 프레논도로 잘 먹었고 다 전부 시즌 후반에 토론토, 유타 이런 팀들, 브루클린 이런 팀들 괜찮아. 댈러스는 물론 쿠퍼 블랙은 성장은 해주고 있지만 바로 신인이 지금 주전 가드도 해야 되고 패스 볼 주기도 잘 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 클레이 탐슨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골스에 있을 때는 원래 스파버 슈터야. 더 받아가지고 넣는 게 많기는 많아. 근데 골스 때 잘할 때는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드리블을 쳐서. 근데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쿠퍼 블레그가 지금 과연 그것까지 다 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편차가 평균적이라 볼 수가 있을까? 경기도 실제로 졌고. 그래서 저는 이 짜임새가 좋고 지금 실제로 뭐 미러키한테 아쉽게 지긴 졌지만 상당히 경기를 잘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게 토론토를 볼 수가 있거든. 19년도 6년 전에 또 우승을 했던 팀이고 저력이 있는 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무리돼서 시즌 후반부나 중반부에 경기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승을 못 가서 그런 부분이지 멤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게 토론토. 그래서 오늘도 토론토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옆에 1점 이런 건 물 필요가 없고 그냥 토론토 갈 거면 토론토 가면 되고 어너마는 그렇게 231 오버 보긴 하지만은 기준이 조금 빡세긴 빡세다고 생각은 들어요. 댈러스는 이렇게 받는 이유가 토론토도 그다지 오버는 아니거든요. 뭐 언더 쪽이 또 나올 때도 있고 오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댈러스가 제가 얘기했었잖아. 디펜시브 레이팅을 잘 나갈 때는 평균은 맞춰줘.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주는 만큼 많이 맞는 점수를 쳐먹히는 거야. 안 좋은 거죠. 그건 뭐야? 인디애나 같은 거지. 경기를 해놓고 피곤하게 해놓고 어렵게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잘 해놓고 점수를 많이 냈고 우리가 보통 농구든 야구든 점수를 많이 내거나 벌려놓으면 쉽게 이긴다고 생각 잡아갈게 잡아가잖아. 스포츠 맨날 다 이길 수는 없지만 근데 댈러스나 인디애나 이런 팀들은 애로사항 항상 많은 게 그런 부분들이 상쿼터 사쿼터 특히 사쿼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토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팀끼리 끈끈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중요하자 쿠퍼 플레이하고 이제 맞추는 과정이잖아. 이 어린 선수 가지고 어린 선수가 또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팀에 또 1옵션으로서 돈치치가 갔기 때문에 그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아니면 데이비스하고 라이블리하고 개인 공격하고 뭐 둘이서 뭐 힘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 세카오 랄. 돈치치가 일단 걸렸는데 일단 나온다고 보고 돈치치 뭐 살도 뺐는데 거의 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뭐 세크 뭐 슈레더하고 드로잔하고 사보니스하고 이거는 지금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게 핸디가 없고 지금 세크가 역배를 받은 입장 아닙니까, 그지?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랄 얘기했을 때 크넥 달턴 커넥트라든지 그 다음에 리브스의 활약이 괜찮아서 3점적인 부분에 혈이 좀 뚫렸다고 얘기는 했어. 근데 세크는 뭐야? 동시다발적으로 개인 능력이 좋아가지고 다다닥 치면서 뭐 슈레더, 라빈 뭐 그다음에 뭐 앨리스 이런 부분 치는 거 아니야? 킥건 뭘 했는데 지금 없지만 그래서 저는 잭 라빈이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무조건. 그리고 애가 덩크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상이 잭 라빈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도 유리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 더 확고히 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라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르베 그 뭐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돈치치가 살 빠지고 하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레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한 부분들이지 뭘 받쳐줄 수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여기 옛날처럼 슈레더가 있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크는 작년에 이거 세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크하고 세단하고 세크가 젊은 선수들 많고 개인 능력 좋고 이제 마무리가 아주 젖잘사가 많고 오버 마이너 그런 팀이잖아, 그지? 근데 세크는 세단보다 더 좀 일찍 뭐고 만 팀을 만들어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세단이 이제 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3년종이 약하긴 약해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의 팀도 아니고 뭐 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업이라든지 그다음 패턴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레디 감독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레이커스 그랬어. 레디 감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세크 쪽으로 보러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포트라고 클퍼는 일단 우승 후보도 많고 나이가 많은 것도 사실 레너드하고 그다음에 뭐 데릭 존슨하고 주바치하고 나오잖아. 우승을 하려면 이제 센터가
주바체보다 더 이상인 급이 나오긴 해야죠. 물론 포트를 간혹 이기고 뭐 골스한테 그러고 그런 부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마라, 샤프 이 선수들이 동시에 다발하는 경우도 좀 작고 포트는 어쨌든 그날 그냥 대봐야 합니다. 이런 팀은 못 가요. 물론 클퍼가 핸디캡 승률이 그렇게 높고 뭐 잘해주고 그다음에 고참 선수들이 아프거나 하든도 드르렁 하든지 특히 레너드가 좀 제일 심한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틀도 90점, 100점이 많았죠 작년에 보면은. 그래서 포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도박 이슈를 떠나서 그냥 그날 컨디션을 보고 그날 터지는 거기 때문에 뭐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퍼 마인을 가든지 아니면 다득점을 가든지. 근데 클퍼 마인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정도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죠? 포틀도 90점, 100점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꽤 많았었거든. 그지? 뭐 수비가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승패나 핸디캡 위주로. 승패는 이제 배당 좋은 승패를 얘기하고 제가 뭐 1.3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느바는 그냥 짧게 쳤습니다. 짧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짧게 먹고 죽고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폴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3배 만들어 드렸어요. 오케이? 왜 있으면은 더 하겠는데 이거 약간 따먹을 거 따먹자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언어바는 뭐 승패보다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전체적으로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 이어서 아마 시간이 되니까 금방 바로 할게요 그냥. 축구는 처음부터 다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엄선해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다 아는 분위기로 할 겁니다. 이거는. 물론 급한 경기는 안 해요. 9시, 8시 이런 경기들 미리미리 해주겠죠. 주간 방송 때 해주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없는 경기들은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어보시면 답변은 드리지만은 안 갑니다. 왜? 이것저것 다 가면 분석에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갈 수가 없어요. 본머스하고 노팅엄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지금 3위 돼 있는데 4승 3무 1패 해가지고 15점 1등 돼 있는데 기대 이상의 지금 돌풍의 팀인 건 맞아. 지금 14득점에 11실점 공격은 좋은데 수비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그거는 멤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상당히 지금 초반 선전해 주는 게 본머스긴 하다. 근데 지금 부상자가 조금 필요한 부상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프레더릭스라든지 그다음에 탈라 아담스라든지 그다음에 테비니어라든지 그리고 거의 중원적인 부분이나 핵심 센터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이 확정적이지도 않는데 아직 뭐 아예 안 넣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좀 불확실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뎁스 차이죠. 선수 좋으면 다른 팀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선수들 연봉값을 못 내서 뭐 임대로 보내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이런 팀들의 약점이죠. 그죠? 노팅엄 같은 경우는 18일 빠져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면 돼요. 득점 빈곤에 수비 불안이니까 당연히 본머스를 가면 되지 않나요? 요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얘네 둘이가 2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팅엄이 이런 성향팀 있죠. 이런 팀 성향들. 그리고 크펠한테도 3대3 그 경기 이겨야 되는데 무승부할 경기가 전혀 아니야. 끝에 두 점을 더 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는 전형적인 무승부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득점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투트랙으로 프렌도 가고 다득점도 갈 수 있는 게 본머스하고 노팅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다 본머스밖에 없어. 노팅엄은 방금 꼴찌에 겨우 이제 뭐 그 2부는 안 가고 뭐 1승 2무 5패밖에 5점밖에 못 땄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본머스 상황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머스는 아니면 승점이라도 챙겨가자. 이런 왜 시즌 일단 초반에 4승 3무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배당짜리에 노팅엄 프렌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득점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트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유벤투스하고 라치오는 지금 유벤투스가 지금 거의 이제 울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배당도 높고 이길 때 되면 이길 수 있는 팀이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대가 딱 좋은 상대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냐면 라치오를 만났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정을 보잖아. 쫙 보잖아. 일정을 봤을 때 라치오가 약간 가스가 이기면 좋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유벤투스. 근데 유벤투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한번 2배 라인 중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일단 카스테야노스하고 그다음에 로벨라하고 그다음 펠레그리니하고 지금 뭐 징계는 없는데 중심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빠졌어. 그래서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아까 본머스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야. 그럼 방금 그런다고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5경기째 못 이기면 유벤투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요 얘기를 하겠지. 근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못 하다가 진 게 아니고요, 얘들아.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들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경기로 결과만 보면은 이제 방금 유벤투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블라우비치는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최정말 득점을 세리에서 보여준 게 확실히 있는 그 선수거든. 그 다음에 키에사는 아실 거고 측면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 유벤투스의 주 공격 패턴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아드리앙 라비오가 중원 중심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배당에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라치오도 본머스 못지않게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뭐 마테오하고 기행두지라든지 뭐 다이치가 중원 공격을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임모빌레 같은 경우도 좀 나이가 많은 모습도 보여주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한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1.47의 라치오를 갈 일은 없다. 왜 1.4 가려면은 메리트가 엄청 크게 느껴져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벤투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오바 팀들 볼 건데, 울버햄튼하고 벌리 11시 경기가 은근히 알짜배기거든. 한번 쳐볼 수 있으려면 쳐볼 수 있는 게 지금 11시 경기거든요. 보통 EPL 경기가 11시 경기 때 많죠. 그래서 울버햄튼 안 좋고 지금 항희찬 나가라. 항희찬이 없는 게 낫겠다. 왜냐면 지 입장에서는 여기가 안 좋은 팀이거든요. 지금 경기를 봤을 때는, 그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다득점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둘 다 최악이긴 해요. 지금 둘 다 최악이긴 하고 뭐 17위, 20, 18위, 19위, 20위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은 그런 상대인데, 그러니까 소리만 서로 만만한 부분 있는 게 지금 벌리하고 울버햄튼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승패를 가져갈 필요가 없고 무승부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가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죠. 그리고 다득점이 그렇게 배당이 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배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AS 로마 같은 경우 제가 세폴의 마지막 로마 그 뭐고 유럽 국가 대항전 때 붙어가지고 제가 오버에 넣었었죠. 그래서 경기력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이거는 로마는 근데 리그에서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반은 로마는 오바를 그렇게 많이 보는 팀은 아닙니다. 국가든 리그든 잘하긴 잘하지만 그래서 굳이 보면 언더고 오바를 많이 가는 팀은 아니에요. 이거는 3년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수올로 같은 경우도 뭐 11위권이고 항상 중위권이고 뭐 항상 그런 팀들 있잖아요. 일본 축구로 치면 쇼난 같은 팀, 오이타 같은 팀, 그지? 승점 했는데 렐츠한테 원정 무승부하고, 근데 자기 밑에 팀들한테 다 이긴 거예요. 3승 3패가. 그래서 뭐 지금 제대로 하는 팀이죠. 제대로 된 팀. 뭐 AS 로마라든지 이런 팀들 상대로는 늘 힘을 못 썼어요. 아니 많이 해봐야 무승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마 지난 경기 봤으면은 일반승에 1.7대나 1.6대면은 상당히 배당이 잘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S 로마승 쪽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릴하고 메스 이 경기도 아까 울버햄튼하고 약간 벌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릴이 1.20, 1.5 받는 건 이해되는데 배팅에는 전혀 찍을 생각이 없고요. 1.45 끼어가지고 이제 뭐 세폴 낀 거는데 한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만큼 지금 힘들어. 배트맨이 사업자가 바뀌고 언어발에 배당을 잘 주는 편이잖아. 그만큼 낮은 오늘 1.4대 경기들이 있거든요. 1.4대.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1.3, 1.2 이렇게 많이 줬어. 그래서 언어발을 5개를 묶어도 300을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바뀐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지금 잘 주잖아. 근데 이렇게 뭐 배당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럴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리라고 메스 자체. 이런 거는 승패를 찍는 거나 마인승 찍는 거는 좋지 못한 경기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S 로마든
승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언어바는 오늘은 굳이 보면 오버하긴 하지만 이건 사수울로가 좀 경기를 괜찮고 그 다음에 약팀 상대라고는 하지만은 폼을 좀 올렸기 때문에 오버를 보지만 분석상에서 오버지 오버를 메리트가 있어서 찍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핸승 갈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이제 레버쿠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은 옛날부터 저는 승 아니면 핸승 약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요소로 조금 많이 썼던 팀이고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도 항상 4위권이나 챔피언스 리그 항상 노려볼 수 있고 뭐 선수가 빠지든 감독이 잘리든 패턴이 좀 바뀌든 항상 그걸 노려볼 수 있는 팀인 거는 명확하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아웃구 이런 팀들은 무승부 아니면 거의 특징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팀은 아니죠. 다른 팀들은 변화가 많거나 브레멘 이런 팀도 있잖아. 브레멘 이런 팀들은 뭐 그 또 다른 팀 뭐 있노? 근데 아웃구가고 그 세 마리 있죠. 볼프스 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부르크로 끝나는 팀들은 이런 팀들은 확실히 레버쿠젠의 핸승 비율이 좀 높고 과감하게 경기 나오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레버쿠젠 승하고 핸승 보고 언어반은 안 쓸 거고요. 거기서 골라가서 또 과감하게 해주고 그런 맛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 그치? 물론 뭐 이걸 안정적에서 뭐 똥배에 묶어가지고 1.4대 1.5대 할 거면 그냥 느바 금액을 더 올리는 거 맞지?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배당을 갈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처음 이제 그 엘클라시코를 하죠. 그냥 무조건 레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알 핸승도 하지는 않을 거지만 배당 2.9면 상당히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터치는 안 할 건데. 바세 경기도 봤고 레알 경기도 봤는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또 유럽 대항전 때도 레알 한번 찍은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경기력 자체가 바셀은 나쁘지 않다 이런 쪽이고 레알이 훨씬 지금 바르셀로나보다 폼이 더 좋습니다. 핸승까지도 할 수 있는데 2.95까지 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핸승치고 많이 줬다. 엘클라시코고 그다음에 레알이 폼이 괜찮은데 바셀 상대로 마인승 1마인승이 2.95 정도 주면은 고배낭 쓰는 용도로 쓰는 거지 메인으로 그거 쓰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3.5는 언더 볼 수가 없어. 언더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선수가 빠져도 언더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뭐 옛날 메시 때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뭐 저득점 나는 구장 자체가 없죠. 이게 뭐 거의 진짜 라이벌 중에서 상 라이벌인 관계인 팀이기 때문에 언더 보기 쉽지가 않죠. 패스를 하거나 안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승을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것도 11시 경기나 좀 이런 경기인데 물론 승을 보거나 핸승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에스턴 빌러 자체가 상당히 좀 끈끈한 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 쪽으로 컨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 오바 배당 일반승이나 지금 오바 배당이나 별로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저는 오바 쪽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5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택도 않는 팀한테 이제 뭐 연승이 끊겨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근데 상당히 에스턴 빌라도 지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맨시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흐름 좋고 7승 2패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한 골차로 결국 이기긴 이기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저번에 무슨 느낌 벨기에하고 제가 웨일즈 볼 때 있죠. 그때 축구 대항전 했을 때 그때 이제 웨일즈 무시하면 안 된다 했잖아. 벨기에한테. 왜 상대적으로 무조건 벨기에고 무조건 승에 마이너스 오버보다 아니면 오버보든지 실제로 두 번째 경기 때도 웨일즈가 많이 괴롭혔던 부분도 있었잖아. 그래서 오버가 더 좋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 맨시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승은 안 쓰고 오버를 써놨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역배 프랜승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리 오버 이건 다 얘기했고 토트넘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지만 그거 얘기하면 지금 파트 2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저는 길게 끌고 싶지 않거든. 필요한 얘기만 하고 여러분 질문 받고 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지? 토트넘 경기도 12시 반인가 1시쯤의 경기였는데 시간대도 참 괜찮은 레알도 12시 때 오늘 4시간 레알은 보통 4시잖아요. 근데 오늘 12시 때라서 뭔가 좀 묵기가 조금 그나마 좀 일찍 하기 때문에 좀 좋은 부분 있는 경기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토트넘은 저는 그냥 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편에 지금 누구야?
에버턴 같은 경우가 저번에 2프레임 간 적도 있었고 너무 형편이 없어요 지금. 뭐 설명을 하기 그런 거보다도 그냥 토트넘이 옆에 잡혀서 프레임 가자고 토트넘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선수 빠졌기 때문에 뭐 매듭 짓고 뭐 요번 시즌 뭐 봉합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토트넘이 2.75 받으면 도전해볼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프렌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당연히 다득점은 볼 수가 있다. 점수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끈끈하게 가거나 아니면 토트넘이 많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대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기를 터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져 있다. 배당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 방장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골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져갈 건 토트넘 역배, 레버쿠젠, 헨슨까지 이를 보고, 그다음 마인츠하고 노팅엄 이런 건 프렌이고, 그리고 나머지 추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다득점 쪽으로 컨택을 해서 또 한 조 만들어서 언어버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합을 짰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배, 그 다음에 느바는 챙겨 물고 챙겨 먹고, 축구도 챙겨 먹고 챙겨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다익선으로 조합 다발이 아닌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짰습니다. 그 질문 있으면 꼭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일찍 하는 이유는 11시 경기도 있고 9시 10시 경기도 있고 그다음 경기도 많고, 이게 한꺼번에 지금 안 하면 8시 하면은 여러분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질문할 시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쪽지를 하시고 방송 와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래 쉬었는데도 지금 40분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해버리면 여러분 집중이 되겠냐 말이지. 안 되지.